주로 제가 대표적인 항염 밥상을 소개해드리면 꼭 식전에는 과일을 좀 드시고요. 식사 중에는 현미 잡곡의 형태의 밥이 더 좋겠죠. 현미 잡곡밥에 다양한 쌈채소들, 그리고 미역이나 다시마나 곰피 같은 해조류 이런 것들을 넣으면 몸에 아주 좋은 비타민, 또 면역 미네랄들이 늘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우리가 쌀밥을 먹어야만 밥을 먹은 것 같다, 여기서 조금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는데요. 일본의 아주 장수 섬으로 알려진 오키나와 이런 섬에서는요, 고구마를 굉장히 많이 주식으로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인데 그 지역에서는 고구마를 전체 식사의 57% 정도를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바쁘실 경우에는요, 여러 밥상을 차리지 않고 고구마 한 종류만 드셔도 충분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식전에는 과일을 드시고 또 쌈채소, 해조류를 통해서 다양한 항산화 이런 물질들을 공급받으시면 좋겠고요. 때로는 고구마 하나만 드셔도 훌륭한 면역 밥상, 항염 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굉장히 오늘날의 에디슨이다 할 정도로 유명한 발명가이자 기업가인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이름은 레이 커즈와일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오래 살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미국에는 특이한 기업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도 있고, 사람이 노화되고 병에 걸려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에 반기를 들고 아주 길게 사는 영생 기업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생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레이 커즈와일인데요. 이분은 무려 1948년생이에요. 근데 이분이 보통 이렇게 출연하는 이미지 사진들에 보면 묘비석이 있고 1948년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네버라고 써 있습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이분이 현재 한 70대 거의 중후반의 나이가 지긋하신데, 무려 신체의 나이는 40대, 50대 정도로 굉장히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죽지 않는 꿈을 꾸고 계시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그러면 무엇을 먹고 살고 있을까요? 이분은 도대체 어떤 음식을 드시고 있을까요? 분명히 그런 몸을 만든다는 것은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있겠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음식과 비슷합니다. 블루베리라는 과일을 굉장히 많이 드시고 있고, 그 다음에 콩, 두유, 그 다음에 아몬드 같은 견과류,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이런 생선류를 드신다고 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과일, 채소류, 콩류, 견과류 다 나왔죠? 바로 이것이 몸의 노화를 방지하고 병에 안 걸리는 굉장히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도전을 해보세요. 늘 그냥 간식으로 블루베리 같은 거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블루베리, 그다음에 아몬드, 견과류, 빵, 과자 대신에 여러분의 이 책상을 그렇게 한번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면역혁명의 저자로 알려진 아보 도우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위궤양이나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이런 질병들을 사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원인이 뭔가요? 했을 때 대부분 많이 듣는 이야기가 술, 담배 줄이세요, 맵고 짠 음식 줄이세요, 스트레스 줄이세요, 이런 식으로 좀 원인에 대한 규명이 조금 약했는데요. 이 아보 도우르에 의해서 백혈구와 자율신경계 법칙이 밝혀지면서 상당히 많은 의문이 풀리게 됐습니다. 자율신경계라 하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이 균형에 의해서 우리 몸에 이 신경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했을 때, 뭔가 좀 발표 준비를 하거나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 몸은 굉장히 긴장하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 몸에 근육을 수축시키고 위장관을 수축시키고 동공을 또 크게 하고 혈액순환을 빠르게 하고 또 당 수치를 올리는 이런 생명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시험도 끝나고 중요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제 몸이 좀 릴렉스해지죠. 편안한 느낌이 들면서 부교감 신경이 이제 항진이 되면서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두 신경은 사실 균형이 중요해요. 교감 신경도 잘 작동이 되는 게 중요하고 부교감 신경도 잘 작동이 되는 게 중요한데, 사람에 따라서 교감 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되는 경우에 문제가 오고 부교감 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될 경우에는 또 문제가 오게 됩니다. 이 두 신경의 조화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이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오는 질병들, 또 이때 어떠한 이 면역세포들이 작용하는지를 면역혁명의 저자인 아보 도우르 선생님이 밝혀낸 겁니다.
교감신경이 항진이 됐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면역세포 3가지의 한 종류인 바로 과립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된대요. 자, 과립구는 아까 제가 호중구, 호산구, 회음구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과립구가 많이 항진이 됐을 때는 위궤양, 12지장 궤양,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일어나기 쉬운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궁 내막증이나 돌발성 난청이나 암 같은 이런 병도 같이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암 환자들을 또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암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느껴지는 그런 마음의 아픈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뭔가 긴장이 돼 있고 굉장히 예민하고 아주 작은 일도 좀 크게 느끼고 또 삶의 어떤 고민이 굉장히 깊은 상태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느낍니다. 대부분 이제 암의 경험이 있으시거나 여전히 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만났을 때 뭔가 좀 같이 느껴지는 그런 기운들이 있거든요. 활발하게 웃고 편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많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좀 많이 삶에서의 심리적인 고통도 굉장히 크시고 또 긴장하면서 사시는 굉장히 신경 쓰는 자녀 문제나 가족의 상황들, 또 사회생활의 고통에 굉장히 시달리는 상태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이 이론이 저는 굉장히 신뢰가 되는 편인데요.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분들이 암에 잘 걸릴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또 암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심리적인 갈등이 암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갈등 상황을 해결하면 암이 굉장히 면역 관해가 일어나거나 더 이상 자라지 않은 것들도 많이 관찰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신경계와 면역세포인 이 과립구와의 연관관계, 이것으로 인해서 아까 같은 위궤양, 12지장궤양, 궤양성 대장염, 암 이런 질병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교감신경이 내가 항진이 돼 있다라면 반대를 하면 되거든요. 부교감신경을 잘 항진시킬 수 있는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방법 선택하면 됩니다.